이번 강의는 Markup Linguist라고 하는 Markup 언어학자가 되나요? 되는데 오피셜한 이름은 Markup Linguist는 조금 비공식적인 이름이고, 도대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Markup Language가 뭐고, 그 다음에 왜 Markup Language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으며 왜 이 Markup Language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테크니컬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은 굉장히 슈퍼피셜한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이런 모형 만들고 앱 만드는데 마크업 랭귀지 가지고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크업 랭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ontology 모형 안 만들 것 같으면 마크업 랭귀지 공부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근데 저랑 같이 제가 하는 ontology model centered 되어 있는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마크업 랭귀지 모르시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 도태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근데 할만해요. 이게 프로그래밍 어떤 아주 좀 거긴 한데 할만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웹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웹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에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knowledge, 지식을 디지털라이징 하는 거 있죠. 우리 글 쓴 거, 글 같은 거 있죠. 이제 웹페이지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HTML이라는 형태로 primary 한 형태로 보냈잖아요. 요즘 글뿐만 아니죠. 웹 2.0은 뭐예요? 비디오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내고 주고받는 게 스탠더다이즈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의 표상들을 디지털라이징 할 때 웹 스탠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 accessible하고 usability가 높고 interoperability가 높고 compatibility, quality, reliability, semantic web이라는 링크 데이터, 특히 구조적인 정보라는 거 이런 거 잘 해주고 멀티모달 익스피리언스를 증강시켜주고, 웹 스탠더드 안 따랐으면 큰일 나요. 카파가 12년이 넘잖아요.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 윤경 교수님하고 같이 한 거를. 근데 여기가 그래요. 강의노트 올린 것 같은데. 강의노트 HTML 올렸는데 혹시 다른 분 좀 올려주세요. 지금 찾을 시간이 없네. 못 받으신 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올려주세요. 자, 어디 이야기했었죠? 네.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옛날에 유혹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국가 단위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래 한글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어요. 국가 단위 프로젝트였는데 아래 한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한 결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제일 잘한 결정이에요. 아래 한글에 안 맞춘 거를. 저희는 그랬어요. 웹 스탠다드로 갑니다. 웹 스탠다드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맞출 수가 없다고. MS 워드도 안 되고 웹 스탠다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프로젝트는 안 됐지만 웹 스탠다드로 갔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만큼 힘이 셉니다. 여러분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실 때 남들이 하기로 한 거대한 흐름 있죠. 우리가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조금만 로컬에 걸려가지고 잘못했다가 그 눈앞에 있는 돈 좀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정말로 크게 놓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특히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래 한글 회사한테 무슨 악감정 없고요. 그냥 그때 제가 했던 결정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힘이 셉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지식을 모형화하는데 특히 평가공학은 카파가 쓰는 이 용어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카파 프로토콜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용어를 써요. 스탠다드가 되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생겼던 거는 잘 들어보세요. Instruct machine on how to display, describe, manipulate structure of the formatted document라는 거예요. 기계한테 뭐라고요? 요렇게 특히 기계한테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지시하기 위한 용어로 썼어요. 누가? 사람이. 누구에게? 기계에게. 왜?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보기 좋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글을 아날로그 세상은 색깔도 칠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세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로 되어 있는 거를. 그죠? 그럼 기계가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하듯이. 그죠? 그래서 그 주고받고 하고 처리를 하고 뭐 하는 거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의미 파악도 잘 되고 뭐 보기도 좋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마크업 랭귀지가 있는데 그중에 HTML 이름 자체가 Hypertext Markup Language고요. HTML 자체가. 그다음에 Markdown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HTML과 Markdown. 그리고 카파 프로토콜 자체는 디폴트가 웹 스탠다드고 특히 HTML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SVG도 있고 JSON도 있고 XML도 있고 뭐 여러분 이제 제가 코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앱 코드 드리는 게 이게 JSON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 따라서 받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레이텍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림 그리는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다 SVG예요. 자바스크립트고 SVG고 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런 걸 좀 너무 테크닉한 우리는 그냥 함수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 이야기할 거는 HTML하고 마크다운입니다. 내가 문항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뭐가 웹에다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HTML 랭귀지를 쓰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은 왜 강조를 하냐면 옛날 수업은 이게 없었죠. 마크다운이 없었죠. 그죠? 근데 온톨로지 모형은 저는 마크다운으로 만듭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온톨로지 모형을 정리하는 것은 저는 마크다운 랭귀지로 정리를 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제이슨 형태로 온톨로지 모형 만드셔도 되는데 마크다운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파워풀했었어요. 누구한테? 기계한테 내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줄 때. 그래서 마크다운 오늘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HTML 태그를 이거는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라이브러리처럼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조금 배우고 익숙해지시려면 여기 W3 School 가시면 HTML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는 주로 쓰는 거 있죠. 이 태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주로 쓰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알로 쳐놓은 거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테이블 같은 거 많이 쓰고 뭐 그리고 하고 tabular representation of knowledge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HTML에서 테이블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톨로지 모형은 테이블 형태로 기승전 테이블 형태로 가요. 그게 tree일 수도 있는 거고 온톨로지 다큐멘트도 있는 거고 뭐 있지만 제가 온톨로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게 트리 구조거나 테이블 구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축약이 됩니다. 다큐멘트가 모든 온톨로지가. 그래서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뭐 테이블이 중요한지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테이블의 표상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고 HTML에서 테이블을 만들려면 요렇게 보이려면
이런 거를 써서 에디터를 써서 요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업을 할 때는 요런 에디터 옆에 놓고 테이블로 보내고 테이블로 해 놓으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뻐 보이게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한 이쁨입니까? 이렇게 보이면 사람을 위한 이쁨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딱 봤을 때 질서 정연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테이블 속에 나오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한테 웹에서 이렇게 보이려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한테 웹에서 이렇게 보이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코딩을 도와주는 HTML 에디터가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여기서 그리게 되면 좀 자동적으로 테이블 그려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테이블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에디터 같은 걸 써가지고 하고 뭐 구글 시트를 뭐 인베딩 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만들어 하는 방법들 뭐 조금 적어 놨는데 이렇게 이쁘게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코드를 써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를 해놨으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한번 해서 놀아보시면 됩니다. 폰트 스타일 바꾸는 거, 뭐 집어넣는 거. 그래서 HTML 1.0 들어가 보면 옛날에 하는 것 보면 이그젬플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뭐 이그젬플 있어요. 문항 이렇게 보이려면 이런 코드 넣어가지고 프라미터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지금은 여기서 이 컨디션이 안 먹습니다. 지금 셔플 이런 컨디션은 셀프랑 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모형을 만들었을 때 이 컨디션들을 아직은 안 살렸기 때문에 그 모형들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꾸셔야 되는데 문항이 뭐 골뱅이 시스템이 알고 계시니까 대충 보시면서 넘어가시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문항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넣으면 테이블처럼 나오는 거구나. 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TRTD 써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게. 왜냐면 이걸 짜야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TML 에디터를 바깥에 써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GPT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써요. 애플하고 오렌지를 비교를 좀 해줘. 어디다가? HTML 테이블에다가 비교를 해달라 그러면 이 친구가 애플과 오렌지가 비교되어 있는 테이블을 HTML 코드로 만들어요. 그럼 이 결과가 애플과 HTML이 비교되어 있는 코드로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슬래시 하지 말고 슬래시 하나만 해가지고 tr1 첫 번째 턴의 결과를 이렇게 찍으면 요게 나와요. 코드로 받은 거를 그러니까 사실 투턴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게 바로 나오면 좋은데 교수님이 이게 바로 나오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중간에 스트리밍 되는 거 있죠.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컴플리션을 바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뚜루루루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킵을 하려면 찍고 잘 들어보세요. 일단 만들고 한 번 더 찍어주는 턴을 두 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는 여기 역슬래시를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역슬래시 한 번 쓰면 두 번 쓰게 되면 엔터를 치면 강제적으로 줄바꿈이 되고 그냥 역슬래시 한 번만 쓰잖아요. 슬래시를 한 번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는 전부 다 이제 HTML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 테이블이 이렇게 보여요. 요 결과를 이렇게 뿌려줘서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에디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테이블 만들 때 필요 없어요. 간단한 테이블 만들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단계가 이제 한 단계가 안 되고 두 단계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만드는 게 이게 피어처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해주는 그 애널리틱한 테이블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ML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들어와 보시면요. HTML러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좀 길죠.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이거 뭘 했냐면 저기 다 올려놨어요.
옛날에 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씩 해놨어요. stem이고 텍스트만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italicize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i를 양쪽에 갖다가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가 italicize 되는구나. 내가 bold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b를 양쪽에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가 b가 되는구나. italicize 하고 bold를 하려면 i하고 b를 중첩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가 italicize 되면서 중첩되는구나. 밑줄을 긋고 싶으면 옆에다가 뭐라고 해? u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에 bold하고 밑줄도 그어지는구나. 거기다가 yellow로 칠하고 싶으면 mark를 쓰면 양쪽에 하면 bold하고 italicize하고 밑줄 긋고 뭐예요? yellow로 칠해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쪽에 붙이고 오른쪽에 지우려면 대를 하면 되는 거구나. 그쵸? 그 다음에 BR을 쓰게 되면 뭐라고요? 이게 한 칸 띄우는구나. BR을 쓰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는 또 테이블 형태로 요 내용을 테이블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기 코드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많이 있긴 한데 요렇게 쓰면 아무튼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구나. 테이블 두 칸에 넣으려면 요렇게 쓰면 테이블 두 칸에 들어가는구나. 여기 들어갔던 코드가 나오는 걸 밑에 보여줬습니다. 이미지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다가 링크 따가지고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하이퍼링크를 집어넣으면 클릭키어 넣으려면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클릭하면 나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테이블 속에 하이퍼링크 집어넣으려면 테이블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코드 보여주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바깥에 필드셋 이렇게 좀 이쁜 거 있죠. 필드셋 안 칠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필드셋으로 다시 감싸면 되는 거구나. 내가 유튜브 같은 거 내가 이따가 넣었는데 프레임 넣어가지고 여기 보여주려고 하면 유튜브는 이렇게 아이프레임 넣어서 따가지고 하면 유튜브 같은 거 나오는구나. 뭐 클릭하면 가고 이게 코끼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래요. 우리 문항을 만들다 보면 피드백도 만들어야 되고 비디오도 추천해 줘야 되고 라이브러리도 설치해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는 좀 TTS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하이퍼링크 형태로 되려면 간단한 거는 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W3 스쿨 있죠? 거기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앉혀놓고 왼쪽에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도대체 앉히면 이게 나오는지 보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거 가지고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하시고 웹 찾아보시면 안 되는 거 있으면 HTML은 혼자서 공부하기가 차고 넘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쁘게 잘 만드시라고요. 이쁘게 만들면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가치가 있어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가치가 있어 보니까 좀 더 익스펜시브하게 하면 좋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코드 그대로 복사하면 모형 복사돼서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TML은 여기서 자 마크다운 이야기 하시죠. HTML은 내 컨텐츠를 굉장히 이쁘게 보여주는 요소로 쓴다 그랬어요. 마크업 랭귀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처리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마크다운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simplified 되어 있는 HTML 버전이에요. HTML하고 굉장히 친한데 다른 놈인데 HTML보다도 훨씬 더 simplify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크다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자 이거는 readability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simplicity와 flexibility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마크다운을 채택을 하는데 저는 이 마크다운을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기본 모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언어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 때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조가 잘 보인다. 온톨로지 모형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핵심과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핵심이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의 관계가 잘 표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잘 표현이 된대요. 근데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게 relationship을 표현하는 게 tree거나 table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markdown을 쓰고 있습니다. HTML 어떤 스몰 버전인데 여러분이 챗GPT 가시면 카피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카피해서 가져오셔서 한번 페이스트를 어디다가 해보시면 요렇게 보여요. 요게 챗GPT가 생성한 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거든요. 신텍스 구조 해가지고. 그러면 요게 챗GPT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챗GPT는 HTML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든다고요? 마크다운을 먼저 만들고 마크다운을 HTML 형태로 다시 바꿔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데 GPT가 생성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해줘야 될 거야. 들여넣기 하고 뭐 별표도 뭘 생성한다고요? GPT가 처음에 이렇게 표식을 할 때 어떤 형식을 채택을 한다고요? 마크다운을 채택을 한다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보드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HTML이 이제 한번 감싸는 거예요. 그 바깥에.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챗GPT가 생성을 하잖아요. 뭘로 생성한다고? 마크다운으로 생성한다고. 그러고 나서 볼 때는 HTML 뭐 테이블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번 변환을 해요. HTML로. 왜 그랬을까? 물어보잖아.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GPT가 HTML로 생성을 바로 하면 되지. 왜 막다운으로 생성을 하냐고. 왜 그렇게 튜닝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똑같이 씁니다. 제 논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짤 때 막다운으로 쓰게 되면 얘의 죄송합니다. 내가 막다운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GPT가 이해가 높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추론인 거예요. 왜? 얘가 막다운 도사거든요. 지가 뱉는 게 막다운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막다운에 맞춰주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에러가 줄고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는 게 저의 추론입니다. 근데 그게 논리라고요. 저의 논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얘는 막다운으로 완전히 온인을 한 친구예요. 일단 GPT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테이블 달라 그러면 약간 깨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깨진 것처럼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게 막다운 테이블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좀 깨진 것 같아. 그걸 HTML을 해석을 하면 이제 HTML 형태로 2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의 게임은 뭐예요? 내가 온톨로지를 잘 만들어서 기계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이해를 잘하게끔 하는 그 구조에 그건 우리가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한테. 그쵸? 간단하면 상관없어. 아무 말이나 해도 두세 문장이면. 내가 줘야 되는 게 엄청난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계가 잘 알아먹는 거를 찾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막다운인 것 같더라고요. 논리입니다. 신앙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나한테 막다운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보입니다. 베이직 신텍스는. 신텍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헤더를 나누는 거예요. 샵을 쓰게 되면 제일
최상위의 헤더가 되고요. 샵샵 쓰면 2단계, 샵샵샵 쓰면 3단계 이렇게 가요. 앞에다가 붙이고. 아시겠죠? 다음에 plain text는 그냥 blank line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패러그래프구나, 두 번째 패러그래프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엔터 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 쳐서 두 번에 한 칸을 띄우게 되면 막다운에서는 얘 개체와 얘 개체가 다른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블랭크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좀 세퍼레이트 하고 싶어. 그럼 반드시 블랭크 라인을 넣어 주셔야 돼요. 라인 브레이크를, 뉴 라인을 넣어 주시고, 얘를 강조하고 싶다 내가. 그러면 스타를 양쪽에다가 붙여 주시는 거예요. 스타를 붙여 가지고 양쪽에다 붙여 주거나 혹은 에스터리스크를 붙여 주시거나 언더스코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스터리스크를 하게 되면 여기 bolt가 되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스타로 하고 납니다. 더 중요하고 싶으면 스타 2개, 조금 중요한 건 스타 1개. 내가 그렇게 쓰면 쓸수록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구나. 기계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핵심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 온톨로지 안에서 내가 주제주를 썼지만 쓰면 쓸수록 인식이 빨라집니다. 그쵸? 그다음에 블랙 커트는 제가 블랙 커트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러그래프과 강조를 해서 내 온톨로지 모형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주는 거예요. 헤더가 중요하죠. 헤더는 뭐예요? 트리를 만들 때 킹왕 짱입니다. 그래서 이게 example이에요. 자, 리서치 페이퍼 타이틀이 최상위에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건 기계가 알아요. 이 전체 문서가 뭔지 얘로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샵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쵸? 샵이 하나 붙어 있고 제일 위에 있고 2개로 엠퍼시스를 해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럼 얘가 이 전체가 뒷단에 물려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계가. 아시겠죠? 아이고 너무 보기 싫다. 그건 사람이고 네? 기계랑 지금 일을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introduction 나왔다고 칩시다. abstract가 샵샵이고 introduction 샵샵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research의 첫 번째 subsection인데 얘 2개의 레벨로는 같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abstract하고 introduction은 같은 레벨이구나. 그런데 background가 introduction 밑에 있었네. 샵샵샵이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얘가 요 background하고 problem statement는 뭐에 속한다고요? introduction에 속하는 것이구나가 말을 주저리 설명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트리를 잡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가 알아서 트리를 잡는다고요. 중요한 게 뭔지, 핵심 키워드가 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문장을, 논문을 헛적헛적 제일 저렴한 사람들이 뭡니까? PDF 올려놓고 그거 앉아가지고 저렴하거든. 업로드 해놓고 뭐 물어봤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나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거 다 빼먹고 GPT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거 앉아서 시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수준대로 갑니다. 그따위로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서 PDF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트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중요한 것과 구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 만들 때 킹왕짱입니다. 트리 구조 만들 때. 간단하면서도 뭐예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 예를 주면, 이 온톨로지 모형을 주면 뭐라고요? 기계가 잘 알아먹는 것 같아요. 구조를. 그래서 요약을 트리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웃라이너를 할 텐데 아웃라이너 전부 다 막다운 아웃라이너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여기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엠퍼시스를 남발을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헤더에 들어갔으면 좋고 그 다음 거는 뭐구나. 그러면 이 문장은 overview key competitive는 competitive analysis 속한 내용이겠구나.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게임은 뭡니까? 내가 트리를 만들어야 된다면
markdown tree로 헤딩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별로 안 익숙한데 할 만하죠. 그쵸? 처음에는 좀 '야 이거 뭐고 이거. 이 프로그래밍이 뭐고.' 했는데 HTML보다는 훨씬 할 만합니다. 그쵸? 두 번째, 진짜 좋은 뉴스. 내가 뭐라 그랬어요? OMG의 핵심 뉴스 중에 하나 뒤에 오메가 있다 그랬잖아. 오메가는 뭐예요? 기계한테 온톨로지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온톨로지 모형을. 그래 가지고 검증하고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만들라 그러면 좀 배 아파요? 안 배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짠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기계한테 "네가 좀 만들어 봐봐. 잘 만들어 봐봐, 봐봐, 봐봐." 그래 나는 고 검증해 가지고 싹 만들어 가지고 된장 발라 먹는 게 우리의 오메가 전법입니다. 그러면 GPT가 막다운으로 달라 그럴 때 잘 줄까 안 줄까? 잘 만들어서 줄까 안 줄까? GPT한테. 처음에 내 온톨로지를 만들어라 그럴 때 잘 줄까 안 줄까? 잘 줘요. GPT가 왜냐하면 얘가 primary language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으로 특히 출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인다고 테이블 깨졌어요. 이상해요. 그건 네 눈에 이상한 거고 자꾸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HTML로 바꾸는 건 쉽다고. 자동적으로 바꿔줍니다. 그거는 룰이 있으니까 착착 알아서 바꾼다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막다운이라고. 온톨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 속에 막다운을 써서 나가는 겁니다.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ordered list 진짜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쓰십시오. 순서가 있을 때는 1, 2, 3, 4를 써야 되잖아요. 1, 2, 3 쓰는 거예요. 순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절차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먼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 2, 3 하시면 됩니다. unordered list는 무조건 dash로 시작을 해요. dash로 시작합니다. 여기 asterisk랑 sign 쓰지 말고 무조건 dash로 시작하는 거예요. dash 한 칸 띄우고 뭐 dash 한 칸 띄우고 뭐 그쵸? 그러면 대충 나와요. order는 1점, 2점 나오고 order가 없으면 dash로 하는 거고 리스트 나왔죠. 구조 나왔죠. 여기서 승부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거 주잖아요. 정말 잘 알아먹어요. 메인 토픽이 뭔지, 서브 토픽이 뭔지, 서브 토픽이 메인 토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나와요. 트리가 갑자기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나무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나무 그 자체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트리에서 테이블로 계속 바꿔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온톨로지 모형을 할 때. 이 트리 그 자체로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트리로 줄 만한 건 트리로 주면 돼요, 그냥 이제는. 그러고 나서 기계한테 거기서 몇 번째 거 해. 이렇게 하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뭐야? 요걸 잘라 가지고 다 만들어서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요걸 한 덩어리 두 번째 1.1 온톨로지 모델 .1, .2, .3, .4, .5 해 가지고 챕터마다 다 만들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잘라 가지고 하면 됩니다. separator를 vertical bar을 넣으면 이게 전부 다 벡터로 바뀌잖아요. 카파 시스템에서는 여기 subsection마다 separator, vertical bar을 넣으면 다 변수로 바뀌잖아요. GPT 저기 카파에서는 그대로 하고 옆에 separator만 넣어줘.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변수로 다 가져옵니다. 파라미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적어라, 구조적으로 적어라, 뭐 어째라 하는 건데 왜 말만 해? 그 구조적이라는 게 형용사잖아. 그 구조적으로 적는 게 뭔데? 예를 들어서 링크도 하이퍼링크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막 하이퍼링크 HTML 하이퍼링크 굉장히 막 A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A 링크 쓰고 복잡했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이퍼링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건 HTML 써야 되는데 이쁜 거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블럭을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드야. 코드 블럭이야 할 때도 요거 점점점 세 개로 하면 야 기계가 인식을 한다. 여기서 왜 그는 프로그램 코드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 내가 어떤 뭐 신텍스 같은 걸 적을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텍스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코드 블럭도 많이 써요. 하다 보면. fenced도 있고 한데 두 개 중에 뭘 많이 쓰냐면 그냥 fenced, then enclosed 요 안에서 쓰는 three backticks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합시다. 마크업 랭귀지랑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쁘게 꾸며야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옛날에는 이쁘게 꾸미는 걸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사람이 볼 때 좀 이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색깔도 좀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를 왜 선택하고 있습니까? Human and Computer Interaction을 위해서요.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내 거를 줘가지고 기계한테 잘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보기 좋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크업 랭귀지는 그것도 유용해요. 플러스 뭐가 유용하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구조가 뭔지를 기계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기계한테 이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게 one way가 아니라 쌍방향이라고요. 쌍방향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라 그랬어요. 구조가 잘 보이게끔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좋아. 마크업 랭귀지 사람이 보면 좋아. 근데 뭐라고요? For machine. Particularly large language 뭐야? Markup language provide a structured framework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규약이니까. 구조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특히 뭐예요? hierarchy. 아시겠죠? 위계가 트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건데? 테이블하고 트리를. 그죠? 그래서 잘 표현하는 용도로 markdown을 사용을 하십시오. markdown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를 들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자,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